매달 2천만 원씩 3년 동안 7억을 보냈는데 미국에 있다던 내 새끼가 왜 쓰레기장 같은 비닐하우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냐고? 미국에 있어야 할 내 손자가 경기도 비닐하우스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72살 김말순. 평생 생선 장사로 건물 세 채를 올린 여자. 병으로 아들을 3년 전 떠나보낸 후 혼자 남은 며느라기와 손주가 안쓰러워 그녀가 3년간 보낸 돈 7억 2천만 원. 그 돈의 끝에서 그녀가 발견한 건 미국 골프장이 아니라 낡은 비닐하우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는 12살 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4시 경동시장 생선 코너 제일 안쪽. 김말수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셔터를 올렸습니다. 50년을 한자리에서 장사한 여자. 손때 묻은 칼로 고등어를 손질하는 그 손놀림은 예술이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오늘도 새벽부터 일이세요? 옆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해야지. 손자, 유학비 벌어야지. 그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12살 손자 민준이가 미국에서 골프 유학 중이라는 것. 우리 민준이가 말이야. 지금 미국에서 골프 배우고 있어. 코치가 재능이 대단하대. 시장 상인들에게 말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며느리 최지수가 보내온 사진들.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채를 든 민준이. 깨끗한 교복을 입고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말수는 그 사진들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해두고 손님들에게 보여주곤 했습니다. 이게 우리 손자야. 미국에서 골프 배우고 있어.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래. 사진 속 민준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웃음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매달 2천만 원.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를 위한 투자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저 골프 정말 재밌어요. 코치님이 제가 재능 있대요. 전화 통화할 때마다 들려오는 민준이의 밝은 목소리. 말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지수도 자주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이번 대회에서 3등 했어요. 상장도 받았어요. 어머님 덕분에 민준이가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공손하고 다정한 목소리. 말수는 며느리가 기특했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것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민준이를 잘 키우고 있으니까요. 우리 며느리가 참 똑똑해. 민준이 교육도 잘 시키고. 말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며느리 자랑도 했습니다. 3년.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총 7억 2천만 원. 말순이 손자의 미국 유학을 위해 보낸 돈의 총액이었습니다. 건물 한 채 값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잘 되는 것이 최고의 보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말순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혹시 손자분 한국에 계세요? 거래처 사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미국에 있는데. 그게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외곽 쪽에 일 보러 갔다가 사장님 손자랑 똑같이 생긴 애를 봤거든요. 어디서? 비닐하우스 촌이요. 근처 슈퍼에서 컵라면 사는 걸 봤는데 워낙 닮아서. 말순은 웃어넘겼습니다. 헛것 봤겠지? 닮은 애들 많아. 하지만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유 없는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최근 들어 연락이 뜸했습니다. 민준이와의 통화도 한 달째 끊겼습니다. 어머님, 민준이가 요즘 시험 기간이라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은 너무 길었습니다. 말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수야, 민준이 목소리 좀 들어야겠어.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님, 지금 민준이 자고 있어요. 시차 때문에. 그럼 내일은? 내일도 학교 일정이 빡빡해서요. 제가 민준이한테 할머니 보고 싶어 하신다고 전할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말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말수는 거래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비닐하우스촌이 정확히 어디야? 경기도 포천 쪽이요.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말수는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가게를 일찍 닫고 포천으로 향했습니다. 이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 낡은 비닐하우스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한 슈퍼 하나, 멀리 보이는 폐공장, 이곳에 민준이가 있을 리 없었습니다. 말수는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혹시 이 근처에 12살쯤 되는 남자애 본 적이 있어요? 슈퍼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저 끝에 비닐하우스에 사는 애요. 가끔 라면 사러 와요. 말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요? 저기 맨 끝 하우스요. 파란 지붕 있는데. 말순은 슈퍼를 나와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파란 지붕의 비닐하우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컵라면을 먹고 있던 민준이가 얼어붙었습니다. 꾀재재한 옷, 더러운 얼굴, 찬밥을 라면 국물에 말아먹고 있는 모습. 말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이는 컵라면을 내려놓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말순은 천천히 다가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했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민준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뭐, 엄마가 할머니한테 말하면 안 된대요. 조용히 있으면 곧 때리러 온대요.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난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담요 한 장, 낡은 매트리스, 컵라면 몇 개, 이게 전부였습니다. 민준아, 여기서 얼마나 있었어? 한 석 달쯤요. 3개월.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근처 슈퍼 사장님이 가끔 김밥 주세요. 그리고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라면이랑 빵 갖다 줘요. 일주일에 한 번. 라면과 빵. 말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어? 서울이요. 엄마가 아빠 승진하면 저 데리러 온대요. 서울.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짐 싸? 할머니랑 집에 가자. 엄마가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괜찮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말수는 민준이를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준이는 잠들었습니다. 말수는 룸미러로 민준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너무 말랐습니다.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할미가 바보였구나. 3년, 7억 2천만 원.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말순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추스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며느리를 제대로 응징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민준이를 재웠습니다. 따뜻한 물로 씻기고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민준이는 밥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그 말에 말순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민준이를 재운 후 말순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장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회장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말순이 언니, 무슨 일이세요? 사람 하나 좀 알아봐야 하는데, 최지수, 서울 강남 쪽에 산대요. 알았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통해서 알아볼게요. 상인회장은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연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상인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말순이 언니 찾았어요. 강남 논현동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뭐가요? 그 오피스텔이 월세 5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명의가 최지수가 아니라 남자 이름으로 돼 있어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뭔데요? 박민호래요. 30대 후반 사업자래요. 말순은 메모했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언니,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다 얘기할게요. 말순은 전화를 끊고 다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옛날에 시장에서 알게 된 사설 탐정에게 김 팀장님, 저 말순이에요.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사람 하나 미행 좀 부탁하려고요. 누구요? 최지수, 강남, 논현동 오피스텔 거주, 그리고 박민호라는 남자도.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당장요. 사흘 후 탐정에게서 사진들이 날아왔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에서 나오는 사진, 박민호라는 남자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사진, 그리고 둘이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말순은 사진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인연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말순은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년간 며느리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모두 출력했습니다. 총 43회, 7억 2천만 원, 모두 며느리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말순은 세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이 송금 내역이 횡령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사용 목적과 다르게 쓰였다면 당연히 횡령이죠.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증거는 있어요. 그럼 고소하시면 됩니다. 말순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이랑 횡령 고소 동시에 가능한가요? 변호사는 증거들을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승소 확률 99%예요. 준비해 주세요. 제대로 해야 해요. 언제 진행할까요? 말순은 달력을 봤습니다. 2주 후 자신의 칠순 잔치 날짜였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원하던 호텔 칠순 잔치. 말순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2주 후요. 제 칠순 잔칫날에. 며느리 지수는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호텔은 제가 다 예약했어요. 하객 명단도 정리했고요. 전화 목소리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 그동안 고생하신 거 다 아니까 이번 잔치는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 아, 그리고 어머님,
민준이도 잠깐 한국에 들어온대요. 깜짝 선물로 잔치에 데려갈게요. 말수는 침묵했습니다. 며느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놀라실 거예요. 민준이가 많이 컸어요. 그래. 기대할게. 전화를 끊고 말수는 방에 있는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만화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따뜻한 밥을 먹으며 조금씩 살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습니다. 민준아, 응, 할머니. 엄마한테 아직 할머니랑 있는 거 말하면 안 돼. 왜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깜짝 선물 줄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가 다 해결할게. 칠순 잔칫날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매일같이 전화로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어머님, 하객이 150명 정도 올 것 같아요. 어머님, 드레스는 제가 골라드렸어요. 정말 예쁠 거예요. 어머님, 식순도 다 짰어요. 어머님 인생 이야기도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말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완벽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칠순 잔치 전날, 며느리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일찍 오셔야 해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래. 아, 그리고 민준이도 내일 공항에서 데려올게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칠순 잔칫날, 강남의 한 특급 호텔, 150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시장 상인들, 건물 세입자들, 옛날 동네 사람들, 모두 말순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말순은 며느리가 골라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자주색 드레스. 말순은 거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옷 입을 나이는 지났는데.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풍성한 음식들, 큰 무대와 대형 스크린. 며느리 지수는 하객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며느리 최지수입니다. 어머님께서 평소에 정말 고생 많으셨죠. 오늘만큼은 편히 쉬셨으면 좋겠어요. 공손하고 다정한 말투. 하객들은 지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참 효녀네. 말순이가 복 많지. 지수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식순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김말순 여사님의 칠순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무대 앞 특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분께서 준비하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말순의 젊은 시절 사진들, 시장에서 장사하던 모습,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감동적인 배경음악. 하객들은 영상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평생 일만 하셨구나. 영상이 끝나고 며느리 지수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의 며느리 최지수입니다. 지수는 준비한 원고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은 평생을 일하시며 저희 가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 아들 민준이를 위해 미국 유학까지 보내주셨죠?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손자를 미국 유학 보냈어? 대단하네. 지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특별히 미국에서
민준이가 보낸 편지를 낭독하려고 합니다. 그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덕분에 저는 여기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하객들은 감동했습니다. 효자네. 민준이도 참 착하구나. 지수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바로 그때 스크린이 갑자기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비친 것은 낡은 비닐하우스였습니다. 파란 지붕, 허름한 문, 그리고 그 안에 앉아있는 민준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저기가 어디지? 며느리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잠깐, 저 영상은 뭐예요? 그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상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민준이가 찬밥을 라면 국물에 말아먹는 장면, 낡은 담요를 덮고 자는 장면, 슈퍼에서 라면을 사는 장면. 하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아이가 민준이야? 미국에 있는 거 아니었어? 영상이 끝나고 새로운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지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장면, 고급 레스토랑에서 남자와 식사하는 장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모텔 앞에서 남자와 함께 들어가는 장면. 연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저게 며느리야? 저 남자는 누구야? 지수는 마이크를 놓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건 말순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말순은 지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물었습니다. 이게 내가 말한 미국이냐?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지수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장이다. 그리고 횡령 고소장. 어머님. 3년 동안 7억 2천만 원 손자 유학비로 보냈는데 내가 내 연남이랑 쓴 거지? 하객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7억이나? 내 연남? 지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말순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변명하지 마. 증거 다 있어. 통장 내역, 모텔 CCTV, 증인 진술. 다.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내 손자를 비닐하우스에 처박아 두고 너는 강남에서 호의호식했지. 어머님, 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 손자를 굶기면서 내가 명품 사는 게 말이 되냐?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난 너를 믿었어. 민준이를 잘 키울 거라고 믿었어. 어머님. 근데 너는 내 손자를 버렸어. 내 친정 시골에 처박아 두고 연락도 안 하고. 하객들은 지수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시장 상인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하객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며느리라니.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말수는 서류를 지수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내일 법원에서 보자. 내가 쓴 돈 한 푼까지 다 토해내라.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말수는 돌아서서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연회장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은 길을 비켜줬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자 그곳에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은 모습으로 말순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 가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지수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 횡령 혐의 인정. 지수는 7억 2천만 원 전액을 배상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말수는 법정을 나서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가 이겼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아도, 며느리를 처벌해도 민준이가 겪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학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말수는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배고프지 않아? 아니요, 할머니. 아까 간식 먹었어요. 그래? 그럼 숙제 다 하고 저녁 먹자. 네. 민준이는 다시 숙제에 집중했습니다. 말수는 민준이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웃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곤 했습니다. 말수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민준아, 응. 할머니가 미안해. 민준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할머니가 진작에 알았어야 했는데 너를 그렇게 오래 혼자 두다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가 저 찾아와 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고마워요.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아무도 널 힘들게 하지 못해. 네, 할머니. 저녁을 먹고 말수는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한 달 동안 가게를 비워뒀더니 일이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 봤어요. 그 며느리 정말 나쁜 년이네요.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 다시 시작이지. 민준이는 괜찮아요? 응. 요즘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어. 다행이네요. 말수는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손놀림. 50년을 해온 일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말순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준이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숙제 다 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할머니, 저도 도와줄까요? 말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저기 앉아서 쉬어. 할머니 힘들잖아요. 할머니는 괜찮아. 넌 공부나 열심히 해. 민준이는 가게 구석에 앉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생선을 손질하며 민준이를 가끔 돌아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순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전교 5등이래요. 말수는 상장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민준이 대단하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맨날 밥 차려주고 숙제도 봐주고.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한 거지. 민준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말수는 상장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와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1년 반쯤 후에 엄마 만나고 싶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민준아, 엄마가 나와도 할머니랑 같이 살 거야. 엄마는 따로 살 거고. 네.
저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자. 민준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가 걱정할까봐. 민준이는 학교가 끝나면 시장으로 찾아와 말순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민준이를 예뻐했습니다. 민준아, 요즘 학교 어때?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축구도 하고. 그래? 우리 민준이 축구 잘하나 보네. 민준이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했습니다. 이제는 민준이가 진짜로 웃고 있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 어느 날 밤 민준이가 말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후회 안 해요? 뭐가? 엄마한테 그렇게 많은 돈 준 거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아니야. 다만 아쉽지. 아쉬워요? 응, 할머니가 진작 알았어야 하는데 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할머니는 몰랐잖아.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믿었던 거잖아요. 엄마를 믿었던 거고. 그래도 할머니, 저는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저 찾아와 줬으니까. 민준이는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있어서 저는 행복해요. 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도 민준이가 있어서 행복해. 둘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부쩍 컸습니다. 말수는 민준이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이제 다 컸네. 할머니, 저 아직 많이 자라야 해요. 그래도 할머니보다 크잖아. 민준이는 웃으며 말순을 안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크면 할머니 일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도 하고 일도 도와드릴 거예요. 민준이는 고집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런 민준이가 대견했습니다. 어느 날 말수는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지수가 출소 날짜가 앞당겨졌대요.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언제요? 다음 달이요. 말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말수는 민준이를 불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다음 달에 나온대. 민준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요? 응. 근데 걱정하지 마. 엄마는 여기 안 와. 따로 살 거야. 할머니는 엄마 만날 거예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할머니도 안 만날 거야. 다행이다. 민준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달 지수가 출소했습니다. 하지만 말순과 민준이는 마중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혼자 출소했고 혼자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말순은 그 소식을 들었지만 무덤덤했습니다. 그래, 잘 살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지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도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둘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그해 가을, 말수는 시장 상인회로부터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50년간 한자리에서 장사하신 김말순 사장님께 감사의 의미로 공로상을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말수는 무대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장사하겠습니다. 박수 소리,
민준이는 객석에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쳤습니다. 말수는 민준이를 보며 웃었습니다. 무대를 내려와. 민준이가 말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말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더 멋있지? 둘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시장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말수는 민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말 들어줄래? 응, 뭔데요? 할머니가 늙으면 요양원 같은데 안 가고 싶어. 집에서 민준이랑 같이 있고 싶어? 민준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할머니는 저랑 평생 같이 살 거예요. 그래? 네. 제가 할머니 모실 거예요. 할머니가 저 키워주셨으니까 제가 할머니 모실게요. 말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 민준이 다 컸네.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건 행복해서 우는 거야. 둘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둘 참 보기 좋네. 진짜 가족이야. 해가 저물었습니다. 말순과 민준이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내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니까요. 2년 후 민준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키는 180cm를 넘어섰고 학교에서는 학생회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일을 줄였습니다. 민준이가 학교 끝나고 오면 같이 저녁을 먹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 가면 경영학과 갈래요. 왜? 할머니 일 배우고 싶어서요. 나중에 할머니 가게 물려받을 거잖아요. 말수는 웃었습니다. 민준아, 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할머니 가게 생각 안 해도 돼.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가게가 좋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평생 일하신 거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말수는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키워주셔서.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 말수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억 2천만 원. 그 돈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남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그것이 진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민준이 평생 건강하게만 살아라? 할머니도요. 그래. 우리 둘 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을 잃었지만 말수는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 함께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순과 민준이 같은 따뜻한 가족이 있기를, 그리고 그 소중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